2026년 2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모두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며 일상으로 복귀하던 그 시간,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은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 세계 테크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도배한 한 줄의 속보. 삼성전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세계 최초 양산 돌입. 이것은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나왔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반도체 왕국의 자존심을 난도질당했던 삼성이 전 세계 AI 패권을 쥐고 흔드는 엔비디아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 귀환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이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기술 초격차라는 칼을 다시 갈아냈는지, 그리고 왜 젠슨 황이 결국 삼성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막전막후를 파헤쳐봅니다. 불과 1, 2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메모리 시장을 지배해온 삼성에게 HBM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하며 축배를 들 때 삼성은 퀄테스트 통과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죠. 시장에서는 거대 공룡 삼성의 침몰이라는 자극적인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인재들이 모여서 뭐하느냐, 관료주의가 기술혁신을 막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터져나왔고 주가는 6만 원대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기술의 삼성에게 기술이 없다는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굴욕의 시간은 삼성에게 가장 강력한 도끼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완전한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HBM3E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아예 규격부터 달라지는 HBM4 6세대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HBM4는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메모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로를 넘어 GPU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여기서 삼성의 무서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집안에서 다 해치울 수 있는 삼성만의 원스톱 솔루션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HBM4였을까요? 답은 HBM4부터 바뀌는 규격에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HBM이 단순히 아파트처럼 메모리를 높게 쌓는 기술이었다면 HBM4는 그 아파트 밑바닥 기초공사인 로직 다이를 아예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드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회사가 메모리만 잘해서는 안 되고 미세 공정을 다루는 파운드리 실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 TSMC와 손을 잡아야 했지만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4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곳에서 끝내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진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은 매력적인 최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 가속기의 성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제는 기성복 같은 메모리가 아니라 내 칩에 딱 맞는 맞춤형 커스텀 HBM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설계 요구에 맞춰 메모리셀과 로직 다이를 최적화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발열 문제는 AI 산업의 최대 숙제였습니다. 삼성은 자신의 파운드리 공정 노하우를 녹여내어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를 40% 이상 줄였습니다. 젠슨 황이 그토록 강조하던 지속 가능한 AI의 열쇠를 삼성이 쥐어준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HBM3E에서 겪은 수모를 갚기 위해 외계인을 고문해 HBM4에 쏟아부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는 악명이 높습니다.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지난 설 연휴는 물론 크리스마스조차 반납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2026년 초 엔비디아로부터 패스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인 한 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움직였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향후 10년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공급사를 넘어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인 퍼스트 벤더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 도입이 노동구조의 혁명이라면 삼성의 HBM4 양산은 제조 기술의 승리입니다.
기술 초격차가 무너졌을 때 겪었던 혹독한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격차가 대한민국의 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 본격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삼성이 HBM4 양산의 깃발을 꽂은 순간 시장의 눈은 즉각적으로 숫자로 향했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자체 AI 칩을 만들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삼성의 HBM4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은 물건을 파는 을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물건을 줄지 결정하는 슈퍼갑의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판매량에 일희일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칩 하나가 자동차 한 대 맞먹는 수익을 남기는 고부가가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내는 돈은 국가 예산의 큰 축을 이룹니다. 삼성이 HBM4로 벌어들일 외환은 곧 우리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국가복지 예산의 기초 자산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반도체 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쓸어 담기 시작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됩니다. 이는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식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우리가 HBM 주도권을 빼앗겼던 지난 2년, 우리 경제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복기해 보십시오. 삼성이 엔비디아의 최애가 되었다는 뉴스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AI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HBM4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고성능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평택과 기흥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실리콘 방패가 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예우하고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삼성의 HBM 없이는 그들의 AI 제국도 단 하루 만에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무너졌을 때 겪은 위기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기를 뚫고 나온 삼성의 HBM4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허브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결국 기술 초격차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은 삼성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었습니다. 1등의 안일함을 버리고 도전자라는 자세로 임했을 때 삼성은 비로소 엔비디아의 최애가 결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뒤를 쫓는 추격자들과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양산으로 왕좌를 탈환하자마자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매서워졌습니다. HBM 시장의 개척자였던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HBM4E 개발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여기에 미국의 견제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밀어주기 위해 메이드 인 USA HBM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4로 기술적 유의를 점했지만 글로벌 정치 지형은 여전히 삼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해 HBM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기업 대 기업의 싸움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삼성전자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포스트 HBM 전략입니다. 삼성은 HBM4 양산과 동시에 이미 HBM5의 스탠다드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적층 단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연산까지 수행하는 PIM 기술을 HBM에 완벽하게 이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지금까지는 CPU나 GPU가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지만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병목 현상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전력 소모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리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삼성의 기술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삼성의 진정한 노림수입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손목 위의 워치, 그리고 거실의 TV까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완벽한 AI를 구현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삼성의 HBM4 기술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가 뒷받침되어야만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비서처럼 작동하는 AI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최애가 된 이유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클라우드부터 엔드 유저의 단말기까지 AI 생태계의 모든 신경망에 삼성의 혈관이 흐르게 하겠다는 그들의 거대한 설계도가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항상 위기론과 함께였습니다. 64K D램을 개발할 때도 애니콜 화형식을 치를 때도 사람들은 삼성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위기를 에너지 삼아 괴물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HBM4의 반전 스토리 역시 삼성의 DNA에 각인된 위기 돌파 능력이 다시 한번 발현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앞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 도입을 통해 노사 갈등과 자동화의 충돌을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초엘리트 집단이 된 삼성 내부에서도 언제부턴가 도전보다는 안주를, 기술보다는 관리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싹텄다는 비판이 거셌죠. 하지만 이번 HBM4 양산 성공은 삼성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성과급 논란과 노사 갈등 속에서도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기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으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삼성은 기술 초격차라는 전공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다시 세웠습니다. 결국 기업을 살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목소리 큰 투쟁이 아니라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하는 압도적인 실력임을 삼성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HBM4 세계 최초 양산은 단일 기업의 승전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의 장비를 공급하는 셈에스, 원익 IPS, 소재를 납품하는 솔브레인, 한미반도체 같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역대급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최애가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공급망이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최상단으로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수만 명의 고용 창출, 수천억 원의 추가 설비 투자,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삼성이 쏘아올린 HBM4라는 작은 칩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에 고성능 연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성의 기술적 성취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의 이익은 결국 우리 경제의 혈류가 되어 흐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패권이 곧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어제의 1등이 오늘의 꼴찌가 되고 오늘의 패배자가 내일의 지배자가 되는 냉혹한 전쟁터에서 삼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HBM4의 성공은 종착역이 아니라 더 커다란 싸움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기술 초격차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서늘한 위기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말고 정부는 규제를 풀어 길을 닦아주며 국민은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냉철한 비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삼성이 다시 써 내려가는 왕의 귀환 드라마.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은 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최고의 파트너,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삼성의 시간. 여러분은 삼성이 이 격차를 얼마나 더 벌릴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